육아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 그러니까 사람을 기른다는 것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자, 기질은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레고와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지고 있는 기질에 무조건 맞춰줘야 하는가?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모양으로 아이를 끌고 가야 하는가? 기질을 알고 육아한다는 게 오냐오냐 곱게 키운다, 다 수용해준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이는 결국 가지고 있는 재료를 최대한 잘 활용해서 멋진 작품으로 만드는 거. 진짜 기질이라는 게 뭐고, 왜 중요하고, 어떤 식으로 적용해 나가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오늘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다랑의 육아나 언론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코너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바로 육아의 기초입니다. 저는 사실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제가 원하는 걸 하고 싶었어요. 내가 다른 데서 못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싶다. 그런데 또 많이 요청 주시는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육아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기초적인 내용들이 잘 정리된 부분들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제가 강의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저의 여러 가지 영상 중에서 하나의 코너를 따서 종종 좀 육아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에 대해서 배워보는 그런 컨텐츠를 올려보려고 합니다. 육아의 기초라고 하면 꼭 초보 엄마들에게만 해당될 것 같지만 사실 저는 여전히 중학생인 아이와 사사로이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아이를 키우면서 고민이 들 때마다 육아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 그러니까 사람을 기른다는 것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아주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 아니시더라도 지금 청소년기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에게조차 육아의 기초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두에게 조금 의미 있는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기질, 발달, 훈육, 놀이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로는 기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2016년, 7년 이때 처음 기질 육아라는 것을 가지고 네이버 블로그에서 연재를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기질에 대한 개념이 지금처럼 아주 대중화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로잉맘을 창업하고 기질 분석에 대해서 막 열심히 알리려고 할 때 사실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설명하느라 너무 힘들어서. 근데 요즘은 우리 부모님들이 기질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잘 알고 계시지요. 한 가지 이제 제 입장에서 우려가 되는 것은 기질이라는 것이 뭔지는 알고 중요한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이 기질을 아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기질을 알면은 아이한테 다 맞춰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기질을 극복할 수 있게 정반대의 어떤 힘을 줘야 하는 건지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부모님들을 아주 현장에서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기질이라는 게 뭐고 왜 중요하고 어떤 식으로 적용해 나가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오늘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질은 심리학적으로 타고난 성격적 특성, 타고난이라는 것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라는 것이고 성격적 특성이라 함은 성격과 비슷한 것 같지만 확실히 구분되는 어떤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요. 이 기질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아주 생물학적이고 유전적인 특성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 병원 같은 데서 우리가 아기를 낳고 나서 보면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들이 있잖아요. 이 간호사 선생님들이 가게 되면 아이가 누가 오는 것만으로도 금방 느끼고 예민하게 빵 하고 우는 아이들도 있고요. 주사바늘이 들어갔다 나오는데도 모르고 편안하게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아직 아무런 자극도 가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을 이미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처음에 기질에 대해서 부모님들한테 알려주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가 이 기질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으면 부모가 필요하지 않은
않은 너무 과도한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아이가 더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이가 예민하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아이마다 어떤 자극과 환경에 대해서 느끼고 반응하는 정도가 이미 다 다르다.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자, 기질은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레고와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집에 레고 많으시지요? 이 레고는 재료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하나하나 유닛으로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붙여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재료입니다. 저는 기질이 이런 재료라고 표현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태어났을 때 저마다 자기만의 재료를 이렇게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재료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널브러뜨리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이걸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 작품이 뭐냐면 바로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태어난 재료들을 가지고 어떠한 작품을 만드는 과정, 이것이 바로 성격 발달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기질 그리고 성격의 차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지요. 이 기질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가지고 있는 기질을 통해서 어떻게 건강한 성격을 발달하게끔 도와줄 수 있는가가 양육에서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재료가 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파악은 물론 기질 검사로도 파악할 수 있지만 기질 검사를 잘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아이가 어떠한 행동들을 하는지 잘 관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부모님들이 워낙 아이들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자극을 많이 주고 싶고 아이를 잘 이끌어주고 싶은 마음에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렇게 잠깐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건 어때? 저건 어때? 이렇게도 해보자, 저렇게도 해보자 하면서 계속 아이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막상 내가 아이에 대해서 딱 생각해 보려고 할 때 잘 생각나지가 않습니다. 얘가 새로운 것을 보면 어떤 행동을 하지? 낯선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얼마나 표현하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우선은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특히 36개월 미만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아이가 어떤 것을 할 때 얘가 반응을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 또 적응을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보통 걸리는지 사람에게 긴장이 높은지 어떤 환경에 대한 긴장감이 높은지 이런 것들을 좀 계속 관찰하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가 성격을 잘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발달 과정은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집니다. 이제 36개월이 지나면서 아이가 여러 가지 규칙이나 사회적인 규범들도 배워나가고 훈육도 받게 되고 이렇게 되지요. 필요한 모습으로 조금씩 나를 다듬어 가면서 나만의 성격들을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격 과정에서 적절하게 아이에게 우리가 가르치고 또 도와주고 훈육하고 이러는 양육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부모님들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뭐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기질에 무조건 맞춰줘야 하는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모양으로 아이를 끌고 가야 하는가? 입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은 뭐냐? 아이는 결국 가지고 있는 재료를 최대한 잘 활용해서 멋진 작품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아주 건강한 성격 발달이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하는 것은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기질적인 특성이 그 아이의 특성임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아이가 어떻게 더 좋은 성격, 건강한 성격으로 발달해 나갈 수 있을지 방향, 양육의 방향을 잡는 거. 이것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파란색, 그냥 위험의 피라고 한번 해볼게요. 위험의 피가 되게 많은 친구가 있어요.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자극이나 환경은 되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긴장도가 높은 모습을 나타낼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이는 당연히
계속 긴장하고 처음에 시작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적응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란 말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아이한테 "너는 겁쟁이야. 넌 도대체 왜 그러니? 넌 맨날 왜 그렇게 겁이 많아? 다른 친구들도 다 하잖아."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 아이가 좋은 성격을 만들어 나가는데 사실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 얘가 위험의 피해 특성이 높고 조금 더 이 아이는 시간이 필요하고 얘가 잘 선택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으로 양육을 해야 하는구나.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자극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지, 또 새로운 자극이나 환경을 마주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몇 번 더 경험을 시키고, 또 아이가 걱정하는 일에 대해서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꼭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이렇게 양육의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것이 좋은 성격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지요. 좋은 성격이라고 함은 이 작품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괜찮아야 하지만 내가 보기에도 이 작품이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보면서 가장 만족해야 되는 건 우선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아니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질을 잘 알고 양육한다라는 건 결국 아이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세상에서 적응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으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다른 어떤 잘못된 컨텐츠에서 막 썰전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기질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아이한테 무조건 맞춰주는 거야? 이렇게 아이들을 오냐오냐 키우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확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기질을 알고 육아한다라는 건 절대로 아이를 오냐오냐 곱게 키운다, 다 수용해준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설계하는 그러한 되게 영리한 어떤 육아의 방법이자, 아이에게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건강한 성격, 그것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양육 방법의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질과 그리고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 기질을 어떻게 성격으로 발달로 잘 이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는 이어서 다른 영상들을 통해서 이 각각을 구성하고 있는 재료들이 무엇인지, 이 재료들을 어떻게 관찰하고 이해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나눠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소소한 저의 유튜브에 그래도 계속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진짜 진심으로 힘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 PD님과 제가 더 많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구독해 주시고 또 많이 소개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육아의 기초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